12일 목요일이고요. 날씨는 쌀쌀하고 구름이 잔뜩 꼈네요. 거의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근질근질해서 일단은 오늘 V9을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러 나왔습니다. 이 트레일은 지난번에 그 땅콩이랑 같이 산책했던 그 트레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액션캠으로 먼저 조금 그 전경을 담고요. 좀 더 가다가 이제 인트로 따면서 그때 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트레일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맛보기로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조금 찍고서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땅콩이랑 드론이랑 이제 그 로켓인가요? 찍었던 장소고요.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거의 사람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날씨가 비 오기 직전 날씨고 굉장히 쌀쌀합니다. 지금 두껍기다기보다는 이제 그 긴팔 그 자켓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약간 그 쌀쌀한 편이고, 바람도 달릴 때는 꽤 부는 편입니다. 아마 저쪽 산 기슭 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오늘 코스는 이제 그 포코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길을 벗어나서 이제 그 셔너시, 그러니까 마리힐 바이패스라는 큰 그 길을 건너면 다시 또 이제 그 포코 트레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하나의 그 루프입니다. 그래서 큰 서클을 해서 이제 포코 트레일을 타고서 이제 코키틀람 쪽에 그 데이비드 스트리트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고 있는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이제 다시 그 셔너시를 관통을 해서 그 포코 트레일을 다시 타고 이제 그 라이언 팍인가요? 포코에 있는 를 거쳐서 다시 이제 콜로니 팜으로 와서 집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끔 가면서 다시 이제 비디오를 켜는 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여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푸티지는 마무리를 하고 좀 이따 다시 키겠습니다. 예, 방금 그 마리힐 바이패스에서 셔너시 길을 건너서 차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위험은 한데 이 길밖에 없어요, 그 트레일 가는 길이. 그래서 지금 같이 자전거랑 자동차 쉐어드 도로고요. 요것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조금씩 이렇게 푸티지를 좀 남기려고 또 카메라를 켰고요. 이거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 오늘 또 한 일주일 동안 이유시를 안 타고 이것저것 좀 바빴기 때문에 몸도 좀 근질근질하고 해서 같이 또 나와 봤습니다. 여기도 집 근처에 있는 그 포코 트레일 가는 길이고요. 늘 항상 오는, 그러니까 단기 코스로 그냥 한 바퀴 돌기 딱 좋은 그런 코스예요.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하고 그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꼈네요.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쪽에 이제 포트만 브릿지도 보이고요. 전경을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아마 핀메더 쪽 가는 길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 좀 새가 한 마리 있네요. 새를 한 마리 좀 잡아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지금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커머셜 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한 식당 쪽에 대한 부분도 커머셜 딜을 하나 리스팅을 받았는데 결국 못 팔았죠. 58만 8천 불이라는 굉장히 좋은 가격의 코리안 퓨전 주식당인데, 가격이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볼 때는 별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달려는 붙었지만은 끝내 오퍼를 못 받아서 이제 캔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리스트도 젊은 여자분들 2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둘 다 결국은 잘 안 됐어요. 하나는 이제 베이커리 샵을 이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다 지인분들한테 소개받은 건들인데, 그래서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 또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또 하나는 K-POP 댄스 스튜디오를 찾는 여자분이었는데, 둘 다 젊은 여자분들이었는데,
다들 의욕도 좋고 다들 열심히들 사는 분들이라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은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그건 이제 브로커리지가 없이 이제 그 랜드로드가 직접 딜을 하는 건이었는데 랜드로드가 커미션을 못 내겠다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십몇 년 만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보통 뭐 돈을 아끼려고 리스팅 브로커들을 안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바이어한테는 얼마든지 손님들 데려와라 그러면 그냥 주겠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손님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커미션을 못 주겠다. 네 고객한테 받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딜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또 한 건이 최근에 어저께 이제 그 오퍼가 억셉트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마사지 테라피 쪽 하는 젊은 친구분인데, 서양 사람인데, 서양 남자분인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리필자리를 하나 얻어드렸죠. 그런데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2호점도 내고, 지금 3호점에 대한 부분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커머셜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성사율도 낮고, 찾기를 굉장히 힘들고, 또 일단은 오퍼가 억셉트 됐다고 하더라도 건너야 될 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시랑 다르게.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나 리스 같은 것들이 어떤 실체가 별로 없잖아요. 다 리스라는 어떤 그 페이퍼에 좌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 집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라는 피지컬한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자체의 밸류나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하지만 비즈니스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실적을 보는 거고 리스는 또 리스 그 서류, 문서가 어떠냐에 대한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를 또 보는 거기 때문에 로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커미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상당히 성사율도 낮고 커미션도 적고 해서 별로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오파 억셉트 되기 전까지 상당히 그 미세 조정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막판까지 조금 진통을 겪었던 건 뭐냐면은 데몰리션 클로즈였죠. 항상 이제 그 커머셜 리스트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데몰리션 조항인데 처음에는 이제 데몰리션을 이제 리스 받고 1년 후에 18개월 노티스 주고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우리 말도 안 된다. 1년이 뭐냐. 그래서 처음 5년 텀은 그냥 유지를 하고 리뉴한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는 18개월 노티스 주고 진행하는 걸로 하자.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냥 처음 리스에서 3년 후에 6개월 노티스 주고 하는 걸로 하자. 그랬다가 4년에 12개월. 이렇게 그냥 여러 번 백앤포스를 하다가 결국 4년 후에 12개월 노티스 주고 데몰리션 클로즈 적용할 수 있는 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레지덴셜 테넌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으로 커머셜 리스는 레지덴셜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레지덴셜은 선문법, 레지덴셜 테넌트 액트라는 것이 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약자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전 세계 어디나. 약자보가 어떤 법 철학이라 그러면 커머셜 리스는 커먼로우가 주를 하거든요. 커머셜 그 성문법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커먼로우에 많이 기반을 하고 특히 영미법 체계에서 제일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 성문법으로 이제 성문법 체제를 만들어 놨지만 스틸 그 옛날에 만들었던 커먼로우를 예외 조항으로 계속 끌고 가요. 둘 다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디스크리펀시도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판사 재량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재량이 엄청나게 세요. 대륙법이나 그 독일법이나 이런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왜냐하면 커먼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커먼로라는 기본 개념이 커먼로는 원래 뜻은 law of people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people의 데피니션이죠. 왜냐하면 이제 커먼로가 생기게 된 것이 저 옛날에 1215년인가요? 아주 옛날에 이제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왕과 귀족에 대항해서 돈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죠. 어떤 의사나 어떤 돈 많은 상인들이나 이런 부르주아 계층들이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커먼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피플은 정확하게는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부르주아들을 보호하는 법 자체가 커먼로우고 그것이 현재까지 계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커먼로우를 그냥 준다는 얘기는 제 느낌에는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 the haves,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일단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벌써 일찌감치 폐기하고 그냥 스태츄로 그냥 그 성문법만으로만 그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그 만민의 평등이라든지 어떤 그 저스티스 측면에서는 더 맞는 거거든요. 굳이 커먼로를 예외 조항으로 둬서 서로 스태츄로랑 상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면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일단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커머셜 리스는 또 그 랜드로드의 변호사가 다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의 100% 랜드로드 측에 유리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리스를 구하시거나 할 때에는 항상 에러가 있죠. 그래서 늘 이제 딜 하다 보면은 윌리엄 선생님 변호사한테 그 리스에 대해서 서류 자문을 구했더니 다 하지 말랬는데요. 전부 하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프랙티컬하게 이런 부분은 정말 독소조항, 이 리스만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고 이런 부분은 설령 이 리스트를 패싱하고 다른 쪽의 리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있다. 원래 리스라는 것의 어떤 그 시스템이 여기는 그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랜드로드 쪽의 변호사들도 작성을 하고 커먼로에 의해서 이제 그 권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두서없이 일단 그 커머셜 쪽 딜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이 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상당히 딜이 없어서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잘 진행이 돼서 뭐 상당히 급해요. 일단 6월 27일까지 조건 해제고 7월 1일 날 포지션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찍다 보니까는 이번 에피소드도 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두 편 내지 세 편 정도로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피소드 6-1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커머셜 리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 또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제 1.5배로 약간 빨리 돌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쭉 그 포장된 도로를 가다 보면 저 왼쪽에 보이는 길들이 이제 마리힐 바이패스입니다. 이 마리힐 바이패스가 뚫리기 전에는 옛날에는 이 포트 코키틀람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 아일랜드 같은 오지였는데 교통면에서 이 마리힐 바이패스가 뚫리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그 교통 요지가 되면서 사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뒤쪽 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그 지나쳤습니다만 조금 전에 술집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걸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포커 트레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왼편에 뭐라 그럴까요? 자그마한 그 파크 공원이 나왔는데 보통 거기서 이제 중간 기착지로 좀 쉬어서 또 쉬었다 가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거를 마무리를 해서 이번 편에서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는 아마 드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EUC 브이로그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는지 거기에 이제 드론의 새로운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셀피 드론, 그 AI 요새는 AI 기술들로 다 이제 그 얼굴 인식들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피소드 2에 담고요. 만약에 에피소드 2, 6-2에 담고요. 6-2에서도 조금 넘치면은 6-3까지도 아마 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6-1 에피소드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늘 그렇듯이 혹시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고요. 잠시 이제 그 오솔길 달리는 모습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